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김민섭입니다. 여러분이 살면서 타본 차 중에 제일 비싼 차가 얼마 정도 되시나요? 제가 타본 차는 한 2억 정도 되는 차인데 어떤 차냐면요. 바로 이것입니다. 네, 바로 구급차인데요. 이게 누워있는 게 저예요. 이게 제 친구가 제가 죽은 줄 알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런 데서 쓰일 줄을 몰랐습니다. 이 쓰러진 이유가 이제 좀 심한 탈수로 인해서 쓰러졌는데 이때 전정신경염이란 질병을 얻었어요. 이게 그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. 이로 인해서 생긴 증상은 갑자기 코끼리 코 20바퀴 정도 돌게 된 어지럼증이 찾아오는 건데 지하철을 기다리다가도 어지러우면은 바로 쓰러져서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병입니다. 또 참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공황 발작이라는 것도 이제 생겨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병원 치료를 이제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나 싶었는데 염증은 다 나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정상 생활을 멈추고 제 방 작은 침대에서 2달간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.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나자마자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유명한 감사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. 감사일기 첫 주는 아주 좋았어요. 내가 귀가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. 막 이렇게 시작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바로 쌍욕일기로 변했습니다. 저희 동네에 개가 있는데 울 때 늑대처럼 울어요.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저놈의 개를 어떻게 해야겠다. 뭐 이런 것도 적고 좀 쉽지 않았습니다. 근데 욕도 하다 보니까 이게 할 또 욕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거에 집중하자.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? 그래서 뭐 공황장애, 어지럼증 이런 데 관련된 논문, 책 이런 걸 많이 찾아봤는데 그 모든 것 중에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 키워드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관찰입니다. 이 관찰의 사전적 의미는 뭐 사물이나 뭐 주변을 세세하게 살펴봄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저에게 관찰은 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. 제가 겪은 그 공황장애 어지럼증은 항상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. 막 숨이 안 쉬어질 것 같고, 막 심장이 뛰고, 막 어지럽고, 기절할 것 같고, 그랬을 때 제가 배운 관찰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, 나 지금, 숨이 안 쉬어질 것 같네. 지금 기절할 것 같네. 이렇게 해봤습니다. 실패도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됐는데 이게 진짜 확실히 다 나았나를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바로 출근길 버스 타기.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출근길 버스를 타게 되면 답답하고 막 어지럽고 그러시잖아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. 근데 저에게는 제 안에 있는 의사의 그 완치 판정이 너무 필요했어요. 그래서 저는 출근 버스를 타기로 작정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생선알같이 사람들이 가득한 버스를 하나 골라서 이제 탔습니다. 타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삐져 들어가서 눈을 감고 제 마음의 상태를 이제 살펴봤죠. 근데 아마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제가 똥을 참고 있는 줄 아셨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자리를 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4정거장 정도 지났다가 이제 제가 내렸습니다. 근데 이 2발이 버스 정류장에 딱딱 닿는데 제 안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나 이제 괜찮나 보다. 그래서 저는 그때 뜨거운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몸에 감사하고 이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았고 바로 그날부터 제가 다시 저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도 사실 증상이 종종 올라올 때가 있어서 이렇게 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관찰을 자주 하거든요. 근데 이 관찰이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눈썹 문신을 했는지, 속눈썹 연장술을 했는지, 뭐 지방 재배치를 했는지 이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별로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또 주름살 이런 것도 발견을 잘 합니다. 근데 제가 본 주름살은요, 바로 저희 부모님의 주름살이었습니다. 다 큰 아들이 침대에 계속 2달 동안 누워 있고 얼마나 보기가 힘드셨겠어요. 그리고 어느새 부모님 얼굴에도 이제 세월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. 이게 시간이 참 영원하지 않다는 게 새삼스레 이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.
그리고 또 이 관찰은 이 사람들의 미소 속에 숨겨져 있는 슬픔을 보게 했습니다. 이 미소라는 근육 뒤에 슬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이렇게 사람들이 웃다가 웃음이 끝날 때쯤에 생기는 그 찰나의 그 무표정이 저는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얼굴을 봤을 때 저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요즘 어때?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엔 잘 얘기를 안 해요. 근데 이제 제가 쿡쿡 찌르면 자기 얘기를 이제 훌훌 하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친구의 얼굴이 초반보다는 많이 밝아져 있는 걸 제가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난 그저 관찰하고 요즘 어때? 물었을 뿐인데 그 친구에게는 밝은 얼굴과 또 저에게는 그 친구를 도왔다는 보람, 이런 기분 좋음, 그리고 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 감정을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. 관찰은 제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만으로 용기와 건강을 주었고 또 저희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밝아진 마음, 가벼워진 마음 그리고 제 스스로도 보람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보다 관찰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뿐만이 아니라 이 관찰의 힘을 아는 시인이 쓴 시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. 이런 시입니다.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.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. 너도 그렇다. 관찰을 통해서요,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 때문에 현연아 카트 많이 받아. 세상 레벨. 제공하면 됩니다. 다시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. 아예 안 보는다. 바로 상대방이 학부모님과 학생. 네. 인지도를 50% 이상. 네, 거기 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큐. 첫 번째로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기회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겪어봤으면 좋겠어요. 특히 자신감이 떨어졌거나 요즘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거나 혹은 주변 사람에게 나의 자녀나 혹은 내 남편이나 혹은 친구에게 좋은 인플루언스를 미치고 싶을 때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지 이 글을 작성하면서 이 대본을 작성하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